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 영상에서 어떤 걸 좀 준비했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또 오늘이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종목들 또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 뭐 지금 채팅 입력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좀 몇몇 분들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좀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팁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전해 드릴 테니까 집중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오후장에 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선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골드란 요 메뉴를 통해서 요 안에서만 종목을 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몇 종목을 추천을 드렸냐 하면은 총 25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네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추천 당시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최초부터 자, 뭐 이제 한 달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5월 10일 날 올려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 화신, 현대 오토에버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 다음부터 계속 영상을 좀 올려드렸어요. 날짜별로 이렇게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보시면은 자, 오서진 전문가 실적 골드. 자, 보시면은 날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시죠? 5월 10일, 5월 11일, 50일 이렇게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느냐. 이제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플라스틱, 화신, 현대 오토에버,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들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첫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은 뭐 대부분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현대 오토에버는 이거 좀 수익률이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라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얼마 안 올랐는데 일단 에코플라스틱과 화신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YG엔터와 JYP엔터, YG 플러스와 JYP엔터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JYP엔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자, 보시면 오늘도 신고가인데 이제 요게 추천드렸던 날짜가 5월 11일이니까 이제 요날 추천드린 거죠. 요날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이후에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서 계속 신고가를 벗겨 나가면서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참여하셨다면은 물론 이러한 수익을 다 취하지 못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들 가져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5월 10일 같은 경우에 명신산업이라는 종목,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추천드렸다가 약 16% 정도 이때 이제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보합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0%로 이렇게 났습니다. 타이어 관련 종목이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시장이 최근에 주목하는 그러한 이슈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타이어가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우리 타이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상향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또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 계시면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아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죠. 이렇게 좀 6% 정도 일단 시세가 나왔었고 우주항공은 이제 연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 16일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5월 16일 인텔리아테크 클래시스 자,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실적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좀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44% 정도 올랐어요. 44%.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죠. 클래시스 보면은 자, 계속 신고가입니다. 5월 14일이 언제냐면 이제 요날이었죠. 요날 말씀드린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방송하다 보니까 클래시스 그래도 방송 시청하시고 좀 매수하신 분들도 좀 계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참여하신 분들 계시면은 다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올랐죠. 이제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이제 오늘 또 신고가를 갖는가는 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이수페타시스. 자, 오늘 또 신고가네요. 오늘 또 신고가를 가면서 지금 뭐 138% 정도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5월 23일 같은 경우에 CNC 인터내셔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아이패밀리 SC와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CNC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또 신고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또 신고가를 좀 운이 좋게도 많이 가주었는데, 일단은 CNC 인터내셔널 외적으로도 이제 아이패밀리 SC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뭐 대부분 또 좋은 흐름 나타냈죠. 그러니까 날짜적인 측면으로 5월 23일이니까 뭐 이제 요 시기쯤에 말씀을 드린 거죠. 요 시기쯤에 그 다음에 또 시세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제가 운영하는 골드 서버에서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HSD 엔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들보다 그래도 좀 빨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HSD 엔진이 보시면은 오늘 마찬가지로 또 신고가입니다. 또 신고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진입했던 날짜는 이제 요날이었어요. 요날. 그러니까 방송은 이제 요때 올려드렸죠. 그리고 요때 저희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장에 그 유튜브 안에 거짓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추천을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가짜 인증샷 막 올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유튜브 안에서도 검색 가능한 그런 영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추천 내역까지 같이 좀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요게 골드 서버죠. 골드 서버 보시면 5월 26일 자 매입가 8,600원. 자 5월 26일이 바로 이제 요날입니다. 요날.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린 이후에 10% 정도 올랐어요. 올랐고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로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만 지금 뭐 테슬라 관련주들이 또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 폴더블 폰 관련 종목, 그 폴더블 안에 이제 접히는 힌지라고 해서 경첩 같은 걸 얘네가 만드는데, 아무튼 요것도 좀 설명드린 이후에 7% 정도 시세가 나왔고, 나무가는 3% 정도 올랐는데 얘네는 지금은 보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MR을 공개를 한 이후에 재료가 좀 소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쪽이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은 더 유망한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가는 지금은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W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31일 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2차전지 분리막, 2차전지 분리막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증권사들에서 목표주가 상향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사계들에서도 이제 목표주가를 좀 상향을 하기도 했는데,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렸던 날이 5월 31일이었으니까, 자, 요날 말씀드려가지고 결국 요것도 신고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WPC 외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좀 재미없었어요.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9% 정도 되어 있거든요. 유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무언가 모멘텀이 현재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지금 다른 섹터들이 워낙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 자금이 좀 유한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가고 있진 않지만, 결국에 이제 낙폭 과대의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 때 한 번쯤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랑, 그리고 이제 ESS라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제 그거 관련된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6월 2일이 언제냐 하면은 요날이었네요. 요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쭉 반등 나오면서 또 오늘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저렴할 때 잘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렌텍은 약 11% 정도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고,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6% 정도 올랐고,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주가가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일단 뭐 제가 운영한 서버에서도 편입한 다음에 약수익으로 청산을 하긴 했지만 5% 정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뭐 HMM이나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 먹는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클래시스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영상 올려드린 이후로도 약 24% 정도 시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6월 9일날 말씀드렸는데, 얘는 뭐 움직임은 크진 않지만 주가가 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얘도 이제 최근까지 흐름 자체가 계속 정고를 높여왔기 때문에 다시금 좀 반등을 주는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약 3% 정도 뭐 이렇게 시세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관련 종목으로 실적 골드에 잡혀서 좀 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지금은 좀 투자에 대한 그런 매력 자체가 좀 상실이 됐어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노이즈들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에 따라서 중소형주 중에서 좀 그 기대감을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운영하는 곳에서는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 안에서 수주잔고가 1위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것도 최근에 신고가 들어가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 16일날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가장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죠. 자, 현대로템 말씀드렸던 날짜가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또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해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간 이제 그 통합 이제 누적 수익은 약 440%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종목들을 합산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뭐 더했을 때 그래도 한 42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셨다시피 신고가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잘 따라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뭐 수익은 조금이라도 다들 좀 챙겨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 골드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적인 검증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실적 골드라는 프로그램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골드를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주도주를 잡는 데 용이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타점 자체가 상당히 좀 빨랐던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이제 뭐 엔비디아 관련 종목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렴할 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주도주를 잡는데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러한 메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도주를 잡는데 용이하다라는 이 부분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방 경직이 대체로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실적 골드는 결국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의 가치는 이제 실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좀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체로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상방으로 좀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상방으로 138%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유바이오로직스, 여기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래서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들을 검출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종목 선정이 아무래도 수월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실전 프로그램을 쓰시는 이유가 시장에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2,000 종목이 넘게 상장을 해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도 압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걸 텐데, 일단은 뭐 그러면서도 실적이 좋고 또 차트적으로도 좋은 종목만 또 이렇게 검출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덜하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확률은 높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흐름 파악이 수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 자금이 어디로 수단을 하는지, 물론 전광판을 보셔도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큰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 골드만 잘 쓰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 영상 앞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실전 프로그램을 좀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잘 지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산 투자 잘하자, 요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이라는 건요, 물론 이제 다들 뭐 상한가도 먹고 싶고 뭐 100% 수익도 내고 싶고 하긴 하겠지만, 뭐 내 기대에 이렇게 부응해주는 종목들도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뭐 100% 올랐다, 상한가 갔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달성하기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먹었는데 또 내일도 상한가를 먹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먹고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주식에 있어서 좀 휘둘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승률을 높이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좀 승률만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종목을 좀 다양하게 담아두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100%를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종목들을 이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100% 종목도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러한 종목들로 포트 전체적인 수익도 늘릴 수가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실전 투자 이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분산 투자는 적당히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 현금으로 들어간 종목이 마이너스 뭐 10% 20%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손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양방향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인데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손실은 손실대로 커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욕심만 더해져가지고 하는 좀 미련한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좀 한 종목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올라가면 상쇄를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손실을 보는 데미지 역시 작기 때문에 좀 도려내기가 상당히 좀 수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가급적이면은 분산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짜서 좀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대부분 잘 못 지키셔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해서 종목 백화점을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자라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서 잡히는 종목들은 결국엔 이제 골든크로스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큰 흐름 자체는 추세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현대로템인데 과거의 차트 보시면 이제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기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잠시 좀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 좀 함정이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또 추가로 빠지고 다시 이후에 좀 돌파해주긴 했지만 주가가 이후에 추가로 또 빠지고 이런 흐름을 상당 기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고점 이평선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할게요. 오르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물론 이제 주식을 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테크니컬하게 좀 진입은 가능하시지만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평선을 주가가 골든 크로스 한다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점, 고점 높였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다시금 주요 이평선,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이때 이제 돌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써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평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좀 추세를 같이 좀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실적 골드 들어가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잡히는데 섹터를 일단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많은 종목들이 요 안에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식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를 좀 기본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분석을 하고 산업을 분석을 하고 종목을 분석을 하는 그런 순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섹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뭐 조선이다, 뭐 방산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산업의 시황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다면은 이에 좀 포함되는 종목들 역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뭐 단독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종목들 체크하면서 하나 뜨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들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그래도 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고가와 우량주 관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겠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량주들이 이제 나침반 역할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추천을 드렸을 때 현대차와 기아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임을 줬을 때 반도체 소부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조선 쪽이 좀 움직임을 주면서 HSD 엔진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매매 내역이랑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들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량주들의 추세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은 뒷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그래요.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 뭐 앞에 이제 검증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클래시스가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용하는 서버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따로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은 매도했는데 6월 9일날 추천 드렸거든요. 보면은 1030원에 추천 드렸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이것도 똑같이 피부 미용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6월 9일이니까 이제 요날 추천드린 거예요, 요날. 그런데 보시면은 다음날 신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 또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제 우량주와 신고가 종목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섹터별로 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보다는 좀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HSD 엔진에 대해서 제가 요거를 또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저희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신고가까지 그 가격에 대한 폭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른 기자재 관련 종목들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깊은 하락이 좀 발생을 하면서 신고가까지 그 가격에 대한 괴리가 많이 열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만큼 지금 상당히 매물대가 좀 많이 존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섹터가 순환을 하면서 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좀 신고가 부근에 있다라거나 하는 종목들이 또 가장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들 하셔가지고 그렇게 종목들 선정들 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에 시간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매수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에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눌림목을 활용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승률을 더 높이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좀 마쳐야 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실전 투자 프로그램, 정말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뭐 그만큼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체험반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하셔가지고 체험 신청이라고 그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3일간 좀 무료 체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